버튼을 클릭해서 알림톡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톡이 이렇게 최바티님 하고 잘 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바티님 하고 문자가 왔어요. 지금 이메일이 다시 왔고 여기 홍길동으로 이름 바뀌신 거 보이시죠? 여기도 11월 14일 웨비나 참석이라고 항목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춤형 이메일을 노션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발송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템플릿이 어디 있느냐? 네, 안녕하세요. 바티AI입니다. 저는 바티AI 소피아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잘 쓰고 있는 노션을 바로 자동화할 수 있는 웨비나를 준비해 봤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니즈가 많으신 게 문자나 메일이나 카카오 알림톡을 노션에서 바로 보내고 싶다라는 니즈가 굉장히 많으셨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보내실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한 다음에 노션에서 바로 이걸 버튼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게 하자. 답이 나와서 그렇게 템플릿을 만들었고, 이 좋은 템플릿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링크로 접속을 해주시면 이렇게 노션 자동화 템플릿 갤러리라고 해서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노션 사이트입니다. 노션 사이트를 저희 바티가 만들었고, 여기에서 템플릿을 복제해서 다 가져가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밑에 바티도션 자동화 영상 가이드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오늘 실습을 할 문자 발송하기, 지메일 발송하기, 알림톡 발송하기, 그리고 이제 행사 참여 안내 등 직무별로 알림톡을 발송하는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웨비나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가이드 영상 보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기본 템플릿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종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템플릿도 학원 안내 문자 발송하는 템플릿 넣어놨고요. 지금 이 노션 템플릿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네, 바로 이제 문자 발송하기부터 저희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 템플릿에서 이 노션에서 간편하게 문자 발송하기를 클릭해서 이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노션에서 간편하게 문자 발송하기 들어오신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에는 저희가 가이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가이드 영상이랑 넣어놨고 아래쪽에 보시면 달력이랑 시계랑 할 일 메모 같은 것들 좀 편의 기능 넣어놨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문자 발송 리스트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문자를 보내야 될 수신자와 문자 내용들을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신자 번호를 여기다 넣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발송되게 되는 아주 심플한 구조예요. 그리고 문자 템플릿은 공통적으로 쓸만한 템플릿은 미리 만들어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쓰시는 거 그대로 가져다가 쓰셔도 되고 아니면 회원님이 맞춤으로 문자 문구를 바꿔서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템플릿을 회원님의 노션 계정으로 복제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원님의 노션 계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복제도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회원님들도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복제라는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재 노션 페이지 복제하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 요거를 한번 다 같이 클릭해 볼게요. 네, 이렇게 클릭을 하면 노션을 여시겠습니까? 라고 바로 연동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앱이 아니라 브라우저로 열려고 해서 브라우저에서 사용한다 라는 거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 노션으로 지금 접속이 된 거고 어느 워크스페이스에다가 추가할 건지를 물어보는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왼쪽에 여기 이렇게 동글뱅이 돈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템플릿이 이제 복제가 정상적으로 되었고 템플릿 보기를 누르시거나 여기 왼쪽에 리스트에 초급 노션에서 간편하게 문자 발송하기라는 페이지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게 이제 제 노션 페이지로 복제된 겁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는 방법은 커서를 한번 아무 데나 두신 다음에 이게 지워지는지 입력이 되는지 요거를 확인해 주시면 이게 이제 내 노션으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발송하기가 노션 페이지로 복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해보려고 하는 게 이 문자 발송 리스트로 내려가셔서 수신자 번호를 회원님들의 번호로 바꿔서 한번 바로 받아보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수신자 번호가 있고 지금 샘플로 1, 2, 3, 4, 5, 6, 7, 8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번호를 바꾸시면 돼요. 바꾸는 방법은 지금 이 수신자 번호 커서를 뒀을 때 여기 말풍선이랑 이 전화번호 중간을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수신자 번호 이 열을 조금 늘린 다음에
여기 공간이 있죠. 여기를 한번 클릭해서 번호를 수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번호를 지우신 다음에 회원님 번호로 한번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번호로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눌러서 문자를 받아볼게요. 문자 내용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계약서 서명 요청이란 템플릿으로 가게 될 거고요. 이 서명 요청 템플릿은 이 아래에서 전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계약서 서명 요청으로 가게 되겠죠. 네, 여기 문자 발송 리스트 가셔서 수신자 번호를 회원님 번호로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발송 버튼에 있는 실행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이렇게 클릭을 하면 문자가 이제 갑니다. 회원님들 지금 입력해 보시고 문자가 잘 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왔습니다. 샘플 문자입니다. 라고 하고 안녕하세요 강바티님 하고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문자를 바로 보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 있는 문자에 대한 내용들은 이 밑에 있는 문자 템플릿에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템플릿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다른 문자 문구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노션 DB 간의 관계형 연결을 통해서 네, 어드민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문자까지 이제 이렇게 진행해 보셨으면 다음으로 이번에 그 웨비나 신청할 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노션 중에서 어떤 기능을 가장 이제 바로 써보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메일 보내기가 가장 답변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메일 보내기로 바로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아까 전에 봤던 바티노션 자동화 템플릿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템플릿 중에 구글 지메일 발송하기를 한번 클릭해서 템플릿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발신 계정까지 바꿔서 보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템플릿 구성도 밑에 메일 발송 리스트에서 수신자 메일 주소만 바꾸시고 실행을 누르시면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메일 템플릿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템플릿을 이렇게 넣어놨고요. 회원님께서 다른 템플릿을 새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추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문자에서 했던 것처럼 이 템플릿을 복제해서 회원님의 노션 페이지로 가져가는 걸 먼저 해볼게요. 현재 노션 페이지 복제하기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노션 페이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노션을 열어볼게요. 아까 전에 문자 템플릿 가져온 것처럼 구글 지메일 발송하기 템플릿도 개인 페이지에 추가를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노션으로 구글 지메일 발송하기 템플릿이 가져와졌고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쭉 내려주시면 메일 발송 리스트에 수신자 메일을 제 이메일 주소로 한번 바꿔서 보내보도록 할게요. 여기 수신자 메일 abc@gmail.com이랑 이 말풍선 중간 사이에 여기 빈 공간을 클릭을 해주시면 메일 주소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거를 지워 주신 다음에 회원님의 그 이메일 주소로 입력을 한번 해주세요. 제 개인 이메일 주소로 입력을 해볼게요. 엔터 치면 이제 이메일 주소가 변경이 되고요. 지금 보내려고 하는 이메일은 신규 업데이트 소개라는 이메일입니다. 내려보시면 이제 문자 템플릿들이 있는데 네, 여기 있는 공지 1번 신규 업데이트 소개라는 이메일 본문으로 메일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신자 메일 주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발송 버튼에 있는 이 빨간 색깔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저희가 웹북으로 연결을 다 해놨기 때문에 샘플 이메일이 바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 이메일이 왔는지 한번 볼게요. 네, 지메일로 발송하면 시간이 한 5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걸려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신규 기능 업데이트 안내라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메일을 노션에서 바로 이렇게 보내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메일에 대한 수신자명과 제목이나 내용 같은 것들을 바꾸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거를 바꾸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저희가 수신자명은 이바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수신자명을 다른 걸로 바꾼다라고 하면 이바티 말고 다른 수신자명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커서를 넣고 다가 예를 들어 홍길동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홍길동 수신자명을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항목도 지금 카카오 알림톡 자동화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바꿔볼게요. 항목도 11월 14일 웨비나 참석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홍길동과 1월 14일 웨비나 참석이라는 내용으로 이름과 항목이 변경돼서 이메일이 발송되게 됩니다. 샘플로 한번 보내보고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발송이 됐고 이름과 항목이 잘 변경이 되어서 나갔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메일이 다시 왔고 여기 홍길동으로 이름 바뀌신 거 보이시죠? 홍길동 그다음에 여기도 11월 14일 웨비나 참석이라고 항목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춤형 이메일을 노션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발송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템플릿이 어디 있느냐? 아래 보시면 신규 업데이트 소개라는 템플릿을 저희가 보냈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해서 보시면 안녕하세요 수신자명님 발신자명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항목 업데이트가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저희가 바꿨던 게 여기 있는 수신자명을 홍길동으로 바꿨죠. 그리고 이 항목 부분을 11월 14일 웨비나 참석으로 바꿨었죠. 요게 이 공식이 있어요. 바꾸고자 하는 이 내용 뒤에 양옆에 중괄호 2개씩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 사이 값이 변경돼서 나간다라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중괄호 2개, 수신자명 중괄호 닫고 하면 이 수신자명이 아까는 이바티였는데 아까 위에서 바꾼 홍길동으로 바뀌어서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메일 본문 외에도 새로운 본문을 만들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새 페이지를 만드셔서 내용을 만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공지사항 메일 이렇게 하고 제목은 오늘 웨비나 공지 테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시는 내용으로 추가를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수신자명 님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항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을 작성을 해주시면 이 본문으로 맞춰가지고 이메일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션 DB를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템플릿을 여기다가 본문을 이제 자동으로 나가야 될 이메일을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에 제목을 설정하신 다음에 위에 DB로 다시 올라가셔서 여기에서 template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지금 공지사항 메일 아까 전에 신규로 생성을 했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공지사항 메일로 하고 그다음에 수신자명 홍길동 그다음에 11월 14일 웨비나 참석 이렇게 하게 되면 이메일이 나가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보내볼게요. 웹훅이 실행이 됐고 이메일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오늘 웨비나 공지 테스트 제가 아까 생성한 이메일 본문이고요. 제목이고 본문이 이렇게 왔네요. 홍길동님 테스트입니다. 11월 14일 웨비나 참석입니다. 이렇게 이메일이 잘 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템플릿 사용 방법은 숙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위쪽에서 한 번 더 복습하는 겸으로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발송 리스트에서 메일 주소와 그다음에 수신자명과 해당하는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 메일 템플릿과 연동이 되어서 맞춤형으로 이메일 본문을 작성해서 보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가이드 영상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웨비나 끝나고 한번 다시 보시면서 따라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보려고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받은 이메일이 샘플 이메일 발신 계정에서 샘플 메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제가 쓰고 있는 구글 지메일 발신 계정에서 바로 이메일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기에 스텝 2라는 버튼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션 페이지를 제 노션 페이지로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바티와 연동을 해서 바티에서 구글 지메일을 제 발신 계정으로 보낼 수 있도록 연동해주는 작업이 한 번 더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바티 로그인 후 커스텀 세팅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바티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회원 가입 창이 뜰 거예요. 회원 가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바로 여기에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늘이나 기존에 바티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라고 하면 바로 여기 구글로 시작하기나 로그인 버튼 클릭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구글로 시작하기로 제 아이디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아까 그 템플릿을 가지고 와야 돼서 한 번 더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회원 가입을 안 하셨던 분들이 신규로 회원 가입을 하면 아마 작업이 바로 열릴 거고 기존 회원 분이신 경우에는 로그인하면 저처럼 이렇게 프로젝트 리스트가 뜰 텐데 이때 다시 한번 이 노션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이 스텝 2 버튼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네, 로그인한 상태에서 아까 스텝 2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바티 작업이 열리게 되고요. 노션에서 구글 지메일 발송하기라는 작업이 열리게 됩니다. 네, 구조가 복잡해 보이실 수는 있는데 어려울 건 없고 엑셀 기본으로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분할된 화면에서 엑셀이 양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주소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장 우측 워크플로 영역에 구글 지메일 발송하기라는 액션을 통해서 지메일 발신 계정을 연동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다 열어보셨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템플릿을 회원님의 노션 아이디로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이 바티 템플릿도 제 바티 아이디에서 열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여기 있던 노션은 발신 계정이 누구로 돼 있었죠? 발신 계정이 제 지메일이 아니라 서포트 바티 샘플 발신 계정으로 이메일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와 제 지메일 계정을 연동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 바티 작업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여기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웹훅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바티 작업과 노션 작업을 서로 한번 악수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키 값이라고 하는데 그 키를 웹훅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후크로 연결을 해주는 작업이 한번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웹훅 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한번 클릭해서 팝업창을 열어주시면 지금 이미 노션이랑 다 세팅이 되어 있고 아래에 보시면 쭉쭉 긴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키 값이에요. 그래서 이 키값을 한번 복사해가지고 노션에 넣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처음 보실 때는 조금 익숙치 않을 수는 있지만 전혀 어려운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 뭐죠?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인데 그것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웹북 창에 뜨는 여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여기 복사 버튼도 친절하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복사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꺼주신 다음에 다시 노션 작업으로 돌아갈게요. 여기 제 노션 작업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발송 버튼에 실행 있었잖아요. 아까는 여기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이메일이 나갔었는데 이 실행 버튼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샘플 발신 계정 서포트 바티랑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만든 웹북 키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실행과 여기 말풍선 사이에 여기 중간 빈틈을 한번 클릭을 해보실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노션 수식이라는 창이 열리고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지우면 됩니다. 이거를 다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전체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아니면 컨트롤 A 누르셔서 전체 선택하셔도 돼요.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버튼 누르셔서 지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희가 웹북 키를 복사를 한번 했었죠. 그거 컨트롤 V 누르셔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키값을 한번 바꿔준다, 바꿔치기 해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발신 계정을 바티를 통해서 제 지메일 계정으로 연결할 수 있게 첫 번째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게 한번 바꿔주시면 좋은 게 이 밑에 있는 버튼들도 다 한 번에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이 작업을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티 작업으로 돌아가시면 저희가 여기 워크플로 영역에 아래 두 번째 액션에 구글 지메일 발송하기라는 액션을 넣어놨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웹훅 기능을 통해서 구글 지메일로 바로 내용이 나갔었잖아요. 그게 서포트 바티라는 계정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계정을 회원님들의 지메일 계정으로 연동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액션이에요. 그래서 구글 지메일 발송하기 여기 이렇게 마우스 오버 해보시면 파랗게 제목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파랗게 바뀐 상태에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서 아래 지메일 연동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구글로 로그인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네, 계정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계정이 뜨실 거예요. 그래서 구글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에 초기에 그 연동을 하실 때에는 허용 권한 같은 거를 이렇게 해달라고 체크박스가 많이 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권한 허용 눌러주시고 연동을 해주시면 이렇게 계정 연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팝업이 뜰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구글 지메일 발송하기 워크플로우 액션 클릭해서 팝업 창이 이렇게 뜨시면 여기에서 파란색 Gmail 계정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아래 Gmail 연동하기로 로그인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권한 허용해 주시고 연동해 주시면 이렇게 계정 연동 완료되었다라는 팝업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아마 계정이 없었다고 나왔을 텐데 지금은 회원님이 로그인해 주신 지메일 계정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을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가 미리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따로 하실 건 없고 여기서도 다음 누르시고 아랫부분에 완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세팅이 끝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까 지메일 발송하기 액션에서 이렇게 구글 로그인을 통해서 지메일 계정을 연동을 해주시고요. 다음 눌러서 한 번 더 다음 누르고 마지막에 완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 했던 게 웹훅 키값을 저희가 노션 페이지에 실행 버튼과 연동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웹훅 키값을 연동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구글 지메일 발송하기를 회원님의 발신 계정으로 로그인 한번 해주시면 연동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노션으로 돌아가서 발송을 하게 되면 이제 회원님의 발신 계정에서 이메일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아까와 다르게 여기 온라인 강좌 안내라는 이메일로 한번 보내볼게요. 온라인 강좌 안내라는 이메일 두 번째 줄에 있는 걸로 한번 이메일 주소를 변경한 다음에 제가 연동한 지메일 계정으로 잘 나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중간 부분 클릭하셔서 이메일 주소를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새롭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에 입력한 이메일을 복붙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이메일이 그 즉시 나가게 되고요. 아까 전에 제가 연동했던 이메일 주소로 네, 지금 왔네요. 보시면 온라인 강좌 안내 그리고 발신 계정도 바티 AI Gmail로 제가 세팅한 메일로 보낸 사람이 잘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신 계정도 제 걸로 바꾸고 내용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을 쓰신 다음에 치환하고 싶으신 값만 여기 있는 수신자명이나 이런 날짜 같은 부분에만 중괄호를 양옆에 넣는 공식을 이용하셔가지고 치환을 해주시면 맞춤으로 이메일을 보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초급 과정이라서 요 개념 세 가지만 딱 이해를 해주시면 사실 회원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이메일을 다 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 수 있어요. 이게 발송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하나씩만 나가는데 저는 뭐 수십 건, 수백 건을 한 번에 보내고 싶어요. 이런 니즈도 있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초급이라 이렇게 개념 설명으로 준비를 했고 만약에 이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바티 작업으로 넘어오셔서 바티 엑셀에서 한번 세팅을 해주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시면 필터 기능이나 전체 선택 기능을 통해서 원하시는 분에게 한 번에 몇백 명씩 보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따로 뭐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세팅도 저희가 도와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네,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메일 발송하기 실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림톡도 사실 니즈 굉장히 많으세요. 노션에서 굉장히 이제 업데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잘 쓰고 있거든요. 설문도 그렇고 또 이메일 자동화 기능도 이제 곧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지메일로 썼던 이메일을 그 노션 이메일로 와가지고 이제 바로 쓸 수 있게 하는 기능도 나온다고 해서 아마 내년 초에 오픈을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메시지 보낼 때? 카카오 알림톡이죠. 근데 그거는 노션에서 아직 안 됩니다. 아마 앞으로도 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바티가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알림톡을 보내실 수 있고, 사실 지금 노션 자동화 쓰시는 분들 중에는 이메일도 많이 쓰시지만, 알림톡으로 맞춤 메시지나 맞춤 문구를 넣은 안내 문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알림톡으로 지금 많이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알림톡 기능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노션 템플릿 갤러리로 오셔가지고 여기 카카오 알림톡 즉시 발송하기라는 이 템플릿을 클릭해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복제해서 회원님의 노션으로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은 구조는 이제 비슷하게 다 만들었어요. 초급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변화 없이 아래 DB를 두 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위에는 주소록 그다음에 아래는 알림톡 템플릿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자와 알림톡의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알림톡 같은 경우는 카카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카카오 프로필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 문구나 보낼 수는 없어요. 정말 공지성인지 아닌지를 카카오 사람이 직접 판단해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승인을 통과한 템플릿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로 쉽게 써보실 수 있도록 승인을 미리 다 받아놨고요. 일반적으로 쓰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카카오 프로필이 없어도 바로 보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미리 다 준비를 해놨어요. 굉장히 편리하게 지금 바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시 올라와서 복제를 또 다시 해볼게요. 노션 페이지 복제하기 버튼 저희가 했던 거죠. 똑같이 누르셔서 브라우저 사용하기 클릭하셔서 복제를 하겠습니다. 카카오 알림톡 발송하기 페이지를 추가할게요. 네, 템플릿 보기를 눌러서 복제가 잘 됐는지 한번 입력을 좀 해볼게요. 네, 잘 됐네요. 이렇게 회원님들도 복제하기로 해서 회원님 노션으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또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수신자 번호를 회원님 번호로 한번 넣어서 보내볼게요. 여기 수신자 번호와 말풍선 사이를 클릭해서 번호를 바꿔서 회원님이 샘플로 받아보실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왼쪽에 있는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알림톡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웹훅이 정상적으로 호출되었다라는 문구가 뜨게 되고요. 한번 볼게요. 알림톡이 이렇게 최바티님 하고 잘 왔습니다. 바티봇이라는 프로필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카오 프로필이 없으신 분들도 바티봇을 통해서 알림톡 문구 맨 위에다가 회원님의 사명이라던가 명칭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을 보내실 수 있게끔 바티봇을 만들었고 바티봇이 아니라 실제로 카카오 프로필을 만드는 방법도 이따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림톡도 보내실 수가 있고요. 아래 보시면 계약서 서명 요청부터 행사 참여, 회원가입 안내, 피드백, 서비스 점검, 행사 일정이나 참여 안내 같은 것들 저희가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변수값만, 내용만 이 안에다가 바꿔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례로 말씀드리면 이 계약서 서명 요청에 대한 수신자명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바꾸고 그다음에 항목도 프로모션, 알림톡, 웨비나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템플릿도 만드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티에서 승인받은 템플릿이 8종이 이미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다른 템플릿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DB는 계약서 서명 요청이라는 DB이기 때문에 이거 DB를 한번 복사해서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점 6개가 왼쪽에 있어요.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복제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DB 표를 그대로 복제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복제 누르시고 콘텐츠 포함 복제를 눌러주시면 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이제 계약서 서명 요청이라는 템플릿이었는데 여기에서 행사 취소라던가 서비스 점검이라던가 예약 일정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으로 템플릿을 변경하고 바꿔서 보내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짧게 드릴게요. 이후에 알림톡을 정말 써보고 싶다, 발신 프로필을 바꿔서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가이드 영상 통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스텝 2에 바티 로그인 후 커스텀 세팅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바티 작업을 한번 같이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주시면 아까 저는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작업이 열립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노션에서 카카오 알림톡 즉시 발송하기 라는 템플릿 명이 바로 보이실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이 웹훅 키를 한번 또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웹훅을 이렇게 열면 이렇게 키가 들어가 있고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이거를 닫으시고 그 다음에 노션 페이지로 다시 가셔서 쭉 내리신 다음에 저희가 아까 했던 거 뭐였죠? 여기 발송 버튼에서 실행 버튼과 말풍선 사이 중간을 클릭을 딱 해주시면 노션 수식이 뜬다고 했죠. 근데 이 수식은 저희가 아까 바티봇에서 받은 샘플 수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선택을 해주셔서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복사한 제 바티 작업과 한번 후킹을 걸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동일하게 여기서도 키값을 컨트롤 V 하셔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알림톡 노션 페이지와 바티 알림톡 작업이 연동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셔서 다시 바티 작업에 보면 저희가 카카오 알림톡 보내기라는 기능을 미리 이제 세팅을 해놨고요. 여기에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마우스 오버 하셔가지고 카카오 알림톡 보내기 파란 글씨가 뜨면 클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프로필이 기본적으로 바티봇은 들어가 있어요. 바티봇이 공용으로 누구나 카카오 프로필이 없으셔도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필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바티봇을 선택해서 보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미 카카오 아이디가 있으시거나 발신 프로필을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발신 프로필 추가하기를 클릭해서 알림톡을 연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발신 프로필 추가하기 여기 하늘색 버튼을 클릭해서 아래에 뜨는 카카오 알림톡 연동하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새 탭이 뜨면서 화면이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카카오 발신 프로필 갖고 계신 거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카테고리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카카오 프로필 아이디의 대표자의 휴대폰 번호가 있어요. 그거를 입력을 해주시고 인증번호를 받으시면 해당 카카오 프로필 아이디가 바티와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바티와도 연동이 됐고 아까 그 바티 작업은 노션 페이지랑도 연동이 됐으니까 해당 페이지로 회원님의 발신 프로필을 통해서 알림톡을 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발신 프로필을 발급받는 거는 카카오 비즈 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링크 넣어놨는데 여기 카카오닷컴 비즈니스 센터에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등록하시고 프로필을 만드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몇 번 해봤는데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더라고요. 워킹데이 기준으로 그 정도 걸리고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시면 거의 대부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등록증이 없다라고 하시면 바티봇으로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바티봇으로 쓰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서 다음을 누르신 다음에 템플릿을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템플릿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죠.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확인 요청 템플릿이나 뭐 안내사항 전달, 피드백 요청, 리마인더 이런 템플릿들을 저희가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택을 하셔서 맞춰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과 이 노션에서 이 보내려고 하는 템플릿을 다 매칭을 해놨어요. 그래서 템플릿과 바티가 이미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값만 바꿔서 보내시면 원하시는 알림톡을 네,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바티 봇을 쓸 건데 제가 원하는 템플릿은 만들 수 없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톡으로 문의 주시거나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 주시면 템플릿을 저희가 직접 승인을 받아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승인 받은 것 중에는 동아리인데 투표나 공지를 올리셔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템플릿도 또 승인을 받아드렸고요. 또 학원이나 이런 쪽에서 쓰는 템플릿도 맞춤으로 원하시는 게 있어서 또 승인을 받아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편하게 요청 주시면 바티봇으로 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바티로 자동화를 시작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사실 왜 자동화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정말 한국 분들이 너무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고 빠르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GPT도 정말 많이 쓰고 노션이나 뭐 제피어 같은 자동화 툴도 정말 많이 잘 쓰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자동화에 대한 필요성은 더 이상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에너지도 한정적인데 저희가 이제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사실은 중요하진 않은데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 툴로 많이 대체를 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다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화를 이제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바티는 정말 어려운 툴은 아니에요. 제피어나 메이크 같은 외국 툴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영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지메일 연결할 때 바티 같은 경우는 지메일 구글 로그인 한 번, 두 번 하고 클릭 세 번 하면 끝났잖아요. 근데 메이크 같은 툴은 지메일 연동이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메일이 올해 초에 보안 정책을 수정을 하면서 되게 좀 까다롭게 절차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동하는 절차부터 해서 좀 까다롭고 어렵다. 진입 장벽이 좀 높은 반면에 바티는 일단 국내에 최적화된 서비스라서 좀 쉽고 빠르게 배우실 수가 있고 카카오톡, 쿠팡 같은 국내에 최적화된 서비스들과도 연동이 된다라는 점에서 좀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은 노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웨비나라서 이제 소규모로 데이터를 쓰는 걸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대규모 데이터다. 대량 데이터를 가지고 막 몇백 명의 데이터를 끌고 와서 바로 자동으로 필터링 걸어서 보내고 하는 그런 데이터 자동화도 저희 바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시트, 구글 워드, PPT 이런 것들도 다 연동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커스텀 세팅을 지금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저희가 쓰셔야 되는 템플릿이라던가 기능들도 다 붙여가지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세팅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 툴에 비해서 국산 툴의 장점이 있죠. 한국어로 바로 질문을 할 수 있고, 가이드도 한글로 친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툴 같은 경우는 거의 이메일로 문의를 해야 되고, 영어로 해야 되고, 한 2, 3일씩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 바티는 바로 대응을 잘 해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티를 통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예로 들면은 학원 관리하시는 분들도 학원 원장님이나 이제 관리자분들도 결국에 원하시는 거는 일일 리포트나 주간 리포트를 학원 수강생에 맞춤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보내는 걸 굉장히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강생 수가 많아지다 보면 그 하나하나 보내는 게 굉장히 큰 일인데 바티를 쓰시면 예를 들어 수업 피드백도 핵심 단어 몇 가지만 지정을 해주면 GPT가 바로 그 문장을 생성해가지고 이렇게 문자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는 말씀드린 것처럼 노션이나 시트 외에도 GPT, 클로드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원하는 기능들을 쭉쭉 다 뽑아서 순차적으로 업무 흐름을 만들어가지고 자동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많이 쓰시는 기능, 1인 크리에이터나 컨설턴트, 대행사 분들께서 정해진 시간이나 원하는 문구나 주기로 바로 안내 문구나 메일을 보낼 수 있다는 거. 그걸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고요. 또 이제 대행사 분들은 콜드 메일, 아웃바운딩 메일 많이 보내시는데
이메일 제목이나 본문에다가 그분의 특징이나 이름, 그다음에 뭐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GPT로 문구를 개선해가지고 보냈을 때 훨씬 오픈율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바티를 활용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SNS 게시글 수집이라던가 슬랙으로 뉴스를 클리핑 해가지고 AI 요약 리포트 만들어서 매주 월요일마다 전 직원들한테 슬랙으로 보내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계약서나 견적서 이런 것들도 바로 맞춤으로 보내실 수도 있고 블로그 콘텐츠도 자동으로 발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GPT와 바티를 같이 쓰시면 나만의 콘텐츠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강점도 있습니다. 요금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라이트 플랜이라고 해서 4,900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회원가입만 하시면 매월 20크레딧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워킹데이 기준 하루에 한 번씩 자동화를 계속해서 무료로 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자동화 세팅도 해주시고 아니면 스케줄링 걸어서 매일 한 번,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받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필요하신 자동화 있는지 한번 쭉 보시고 세팅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텀 세팅도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커스텀 세팅 필요하신 분들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네, 최대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